세 번째 이슈 저격수 염건웅 명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경찰대 그 여학생 경쟁률 정말 엄청난데요. 네. 저희가 좀 이렇게 자료를 정리를 해봤더니 1989년에 이제 경찰대가 처음으로 여학생을 뽑았습니다. 네. 5명 그때 네. 뽑았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경쟁률이 계속 늘다가 2010학년도에 경쟁률이 100대 1을 넘었고요. 그렇죠. 작년에 그리고 160대 1. 그리고 올해 245대 1입니다. 네. 이렇게 막 급증하는, 이렇게 치솟는 이유가 뭘까요? 기록적인 경쟁률을 올해 기록을 했는데요. 네네. 일단 경찰대 역사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이게 1979년도에 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네네. 전두환 신정권이 들어온 그 상태에서 국민의 환심을 살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경찰대학 설치법이 1978년 12월 28일에 그렇군요. 만들어졌고 네. 거기 이제 경찰대학을 만들게 됐는데 사실 굉장히 획기적인 그 아이디어이자 굉장한 또 이슈를 불러일으켰죠. 네. 왜냐하면 4년 동안 전액 장학금을 주고 파격적이죠. 파격적이죠. 또 생활비까지 주고 아, 네. 그 뒤에 이제 경찰 간부로 임용이 되는데 경위로 임용이 되게 됩니다. 경위요. 그 당시에 사실은 그 경위로 임명되면 파출소장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요. 네네. 사실 지역에서 파출소장이라고 하면 끝발을 날렸거든요. 엄청 높은 자리죠. 엄청 높은 자리였죠. 네네. 그래서 그런 혜택들이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돌풍을 일으키게 되는데 네네. 최초에는 여성을 뽑지는 않았었죠. 네네. 그래서 이제 81년에 이제 처음으로 신입생을 뽑았는데 89년부터 이제 최초로 여학생을 5명을 뽑게 됩니다. 네네. 그 이후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경쟁률이 계속 치솟게 됐는데 네네. 그 사실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학생들이 경찰대에 이렇게 많이 몰리는 이유는 네네. 일단 경찰이 공무원이라는 거죠. 사실은 네네. 지금 최근에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경찰 공무원에 대한 수요, 또 공무원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기 네네. 때문에 이런 경찰이 되고자 하는 그 여학생들이 많이 지금 지원을 하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네네. 또한 이제 사회 진출이 여성이 지금 여러 분야에서 다 동일하게 지금 많이 진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게 꼭 경찰대만의 현상이 아니라 여성이 전체적으로 사회에 진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네네. 이 경찰의 선호도,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찰대를 졸업하게 되면 경위로 임용이 됩니다. 그렇죠. 그것은 경찰 간부라는 메리트가 있죠. 네네. 그러면 남들보다 한 발짝 더 먼저 빠르게 시작할 수 사회생활을 진출하고 또 높은 계급에서 좀 더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거든요. 네네. 이런 점은 상당히 메리트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죠. 네네. 네. 지금 육사, 공사, 해사 막론하고 3군 사관학교도 여학생 경쟁률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는데 그럼 경찰대와 좀 상황이 비슷한가요? 아니면 또 다른 또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과거에는 이제 그 경찰대를 제외한 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위험한 직업군으로 인식이 되어 왔죠. 군인이라는 게 사실은 뭐 국가를 위해서 뭐 목숨을 내놓을 수도 있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갖고서 이제 봉사를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위험한 직업군으로 인식이 되어 왔었고 또 그래서 이제 지원자가 없었던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 이제 여학생들을 또 뽑고 있고요. 네. 상당히 많은 수의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마찬가지로 또 장기 불황의 여파로 인해서 그 이제 지금 어쨌건 안정적인 직업군을 찾는 과정에서 사관학교든 경찰대든 다 간부로 지원을 한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나오면 출발선상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지원율이 굉장히 높은 거고 저도 이제 그 해병대 대위로 전역을 했는데 아, 네, 그러셨군요. 저도 이제 여자 동기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아, 네네.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남자들은 이제 병역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왔는데 네네. 여성이 굳이 왜 장교로 지원을 했냐 네네. 물어봤더니 그냥 직업군이 되기 위해서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직업군인이.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이걸 하나의 직업으로 보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거 뭐 남자 같은 경우 병역 의무를 마치기 위해 가는 거지만 여성들 같은 경우는 안정된 직업군의 또 간부로 임용이나 임관이 되기 위해서 지원을 한다는 점이 네네. 지금 이번에 사관학교도 마찬가지로 경쟁률이 상승하게 되는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을 갈 때쯤 네. 꽤 오래전 얘기지만 네. 그때는 사실 경찰대를 간다, 뭐 육사를 간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보면 이제 여학생들도 이렇게 크게 지원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취업난이나 안정적인 그 자리나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네. 조금 학생들의 도전 정신이랄까요? 뭐 이런 게 조금 달라진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요즘 학교에서 여학생들 보시면 좀 어떠신가요? 요새 여학생들 경찰행정학과 여학생들은 사실 굉장히 당차죠. 네네. 굉장히 그 직업 의식을 이미 갖고 있죠. 그래서 특히 이제 나는 경찰이 되겠다라고 하는 목표 의식이 뚜렷하기 때문에 네네. 일반 대학생들과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여학생들, 특히 이제 경찰행정학과 여학생들이라고 하면 막 싸움도 잘하고 무섭고 이렇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갖기도 하는데 네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네네. 굉장히 똑똑하고 네네. 뭐 공부도 잘하고 네네. 또 아름다운 여성들도 이런 여성들이 또 경찰행정학과에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나중에 또 경찰에 진출하면 네. 우리나라의 또 치안을 담당할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이 경찰대 여학생 선발 인원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5명이었어요. 네. 그러다가 1990년대 후반에 12명으로 늘어서 이게 거의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삼군사관학교도 전체 정원의 10% 정도만 이제 여학생으로 뽑아요. 네. 이렇게 제한을 둬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은 그 보수적인 조직 내부의 문화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 조직 내부의 보수적인 문화가 가장 큰 원인인데 일단 그 가장 큰 논리는 그겁니다. 남성이 하는 영역에서 과연 여성이 무슨 역할을 하겠냐라는 네. 질문에서 시작을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군인이라든지 경찰은 어려운 업무가 사실 많거든요. 뭐 네네. 외근 업무도 경찰 같은 경우는 외군 업무도 많고 뭐 수사나 범인을 체포하는 업무들도 많고 군인 같은 경우도 실제로 전쟁이 나면 전쟁에 참여를 해야 되는 그런 그렇죠. 업무이기 때문에 이 영역에 있어서 과연 여성에게 무슨 역할을 줄 수 있냐라고 이 조직 내부에서 생각을 한다는 점이 사실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 네, 그렇군요. 이 인권위에서 작년에 이제 경찰대에서 여학생 선발을 한 10% 안팎으로 제한하는 게 좀 네. 성차별적이다. 네네. 이런 결정이 나온 적이 있는데 아마 교수님도 보셨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2012년에 경찰 공무원은 이제 성별 구분 없이 뽑아왔더니 그때 네. 여성이 합격자가 38%가 됐어요. 그렇죠. 근데 경찰대에서는 이렇게 12% 정도로 묶어놓게 되면 네. 그 경찰 조직에서 여성이 하위직에만 이렇게 편중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경찰대학의 12% 그러니까 12명을 뽑게 돼 있는데 네네. 실제로 2013년도죠. 2013년도 신입생 그 1차 필기시험 합격자가 여학생 28명이 나왔어요. 28명 28명 이요? 이상. 네네. 그러니까 약 30%를 차지할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 차별을 뒀기 때문에 12명만 합격이 되게 돼 있는 그렇군요. 거죠. 네네. 근데 저도 이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지만 그 여학생들이 상당히 똑똑합니다. 네네. 그래서 필기 시험이나 뭐 이런 시험을 굉장히 잘 봐요. 그래서 네네. 최근에 보면 뭐 판검사 임용도 여성이 더 많은 추세고 그렇죠. 특히나 뭐 이런 뭐 공부를 하는 이런 집중력은 여성들이 더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필기 시험이나 이런 것으로만 그 여성을 뽑는다라고 하면 여기에 이제 제한이 없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한을 철폐하고 만약에 뽑게 되면 경찰대 같은 경우도 여성 비율이 50%까지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네네. 하지만 조직에선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원하지 않는다. 그렇죠. 왜냐하면 네네. 그 경찰이 생각하는 조직의 업무는 사실은 외근 업무가 80%다라고 외근이요? 생각을 해요. 네네. 그 80%의 업무를 여성의 신체 조건으로 감당할 수 있겠냐 네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 경찰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비율을 인권위 권고는 받아들이겠지만 실제로 이 비율을 급격하게 올릴 수는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네네. 네. 그러니까 그게 꼭 뭐 5대 5다, 뭐 꼭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꿈을 갖고 이제 경찰이 되고자 하는 여학생들이 네. 이런 어떤 외근이나 이런 내부적인 어떤 조직 논리에 의해서 좀 꿈이 좌절되는, 그러니까 거기에 진입장벽이 막히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네네. 실제로 이제 이렇게 경찰이 되어서 현장에 배치가 됐을 때 이렇게 여경들이 느끼는 경찰 간부든 아무튼 여경이든 네. 느끼는 어떤 현장의 어려움 같은 거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경찰에 배치가 됐을 때 사실 경찰 전 부서에서 여성들이 일하고 있어요. 네네. 경찰들은 단순히 뭐 여경들은 내근 부서만 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사실 오산이고요. 뭐 내근 부서를 포함한 수사과, 형사과 또 그다음에 지구대 최일선에서 그 최일선 지구대까지 다 담당을 하고 있어요. 네네. 여경들이 다 담당을 하고 계시는데 다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선호하는 직종은 좀 따로 있다라는 거죠. 뭐 네. 민원실이라든지 네네. 내근 부서들을 많이 선호하시긴 해요. 네네. 하지만 실제로 이 여성들이 그 외근 부서에서 근무를 했을 때, 예를 들어 그 지구대에서 근무를 했을 때는 그 근무 시간이 교대가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네네. 부분에서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이 있죠. 체력적으로 네네. 힘들고 또 그 외근 부서에서 여러 가지 그 일어나는 뭐 취객들 뭐 이런 취객들을 상대하는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고 네네. 또 여성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사실은 육아를 담당한다는 점이죠. 네네. 결혼과 출산과 육아를 할 때 거기서 이제 그 여성을 배려를 물론 해주고 있어요. 경찰 조직 내에서 물론 법적으로 다 그 배려를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제 힘든 부분이 발생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출산을 하게 되면 출산휴가 3개월을 받고 또
네, 출산 3개월 받고 또 3년간의 육아휴직이 법적으로 보장이 네. 되어 있는데 보통은 바로 복귀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바로 복귀를 하지 않으면 그 업무와의 이제 차단이 일어나 버리고 네네. 다시 또 자기 자리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바로 3개월만 사용하고 3년은 사용하지 않고 바로 네네. 복귀라는 그런 상황도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그 조직 내에서 법적으로 보장은 되어 있지만 여성과 남성의 신체적인 차이점을 고려해서 여성의 그런 신체적인 부분을 좀 더 배려해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신체적인 차이에 의한 그리고 조직의 어떤 그 업무의 배치 부분에 대한 어떤 한계점들도 있지만 아무래도 여학생들이 이렇게 뛰어드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죠. 새로운 영역에 이렇게 뛰어드는 만큼 네. 어떤 육아 부분에서도 이제 부부끼리 잘 그 제도적으로 잘 해결될 부분이 있을 테니까요. 네네. 좀 그런 부분들 여학생들도 더 열심히 참여할 수 있는 더 적극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여건들이 좀 마련됐으면 어떨까 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